클로징 벨라이 부. 안녕하세요. 5월 27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떨어졌네? 뭐야? 코스피요? 네. 아, 좀 나았는데 우리 할 때는. 에이.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살아 있으니까요. 에이, 뭐야? 네. 좋았는데. 에헤이. 뭐 샀어요? 뭐 샀죠? 저요? 네. 달바 글로벌. 그거 망했지. 아니, 2%. 아니요. 아까 오른 거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찍어? 민준 씨 어제 뭐였죠? 저 삼성물산 어떻게 됐지? 빠졌어. 아이. 뭐야 삼성물산. 자, 두 분 모셔볼게요. 네. 빨리 책임 추구 어서 해야겠다. 오세요, 두 분. 자, 부모님. 뭐야? 난딴거 추천한다는데 내 거 안 듣고 말이야. 뭐 하셨는데요? 응? 나는 많았어. 아니 맨날 시간 없다고 말씀 안 하시고. 아니 많았다고. 근데 별로 내가 안 뭐였는데요? 듣고. 한번 쳐볼게요. 내가 APR도 있었고. APR 똑같잖아요 맨날 APR. 그러니까 10% 가는 올랐네. 거지. 와. 알겠습니다. 잘하시네. 어떻게들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아 저는 진짜 단타는 제 취향에 진짜 안 맞는 그래도 것 SDA 한 거보다 낫잖아요. 그래 맞아. SDI보다 훨씬 SDI 낫지. 그냥 얘기한 거지 그거 어떻게 SDI를 합니까? 보자, SDI. 아이고야. 살렸네. 살렸네. 시청자분들이 살려주셨네. 살렸어. 네. 거의 마이너스 4%인데. 아니 어떻게 극구 말려도 강행하려고. 주식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단타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네. 코스피는 0.3% 마이너스 2635 그리고 코스닥은 0.19% 올라서 72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네, 오늘 그래도 뭐 좀 가는 종목군들이 좀 시원하게 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 거의 8% 올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그리고 이제 지주사 얘기를 명앵커가 처음에 얘기 꺼냈었잖아요. 이틀 네, 전, 3일 네. 전부터 꺼냈는데 이건 산업 잘 골라요. 본인이 잘 말해놓고 그걸 안 해. 네, 그래서 얼마나 착해. 하나 17%. 이야. 하나 이게 무슨 17%. 일이야? 진짜요? 본인이 얘기했거든. 본인이 얘기했는데 두산 5%. 어이 뭐 엄청 잘 아니, 갔고요. 이 지주사는 우리 다 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한화, CJ, 롯데지주. 그래서 사실 롯데지주랑 CJ는 제가 이렇게 좀 반대를 했었고 나머지 이제 한화랑 그다음에 현대차 또 삼성 네. 이런 지배 구조가 좀 탄력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올랐다는 거. 네, 지주사 중에서 골랐는데 하필이면 삼성물산을 골랐. 내려가는 걸 몰랐어. 아쉽네요. 그래서 어쨌든 잘 골랐고요. 그다음에 네. 뭐 나머지 분들도 뭐 이제 바이오 오늘 뭐 불 뿜었죠. 오전에 그래도 잘했던 거는 바이오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ABL 바이오가 무려 20 거의 2% 무슨 일이에요? 급등했고요. 그다음 코오롱 티슈진, 뭐 오스코텍, 뭐 전반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해서 바이오들이 좀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약간 테마성 재료들도 움직여서 반도체가 안 가고 한 거는 좀 너무 아쉽지만 2차 전지가 많이 오를 때 불안했었던 거 플러스 알파로 네. 나머지 친구들이 좀 잘 움직여줘서 오늘 그래도 뭐 좀 뭔가 지수단 대비했을 때는 잘 버텨준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는 어제 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간 거 말고 좀 눌려 있는 거 아직 안 간 거 바이오가 그 후보군 중 하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 하창원 본부장님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스코에 대한 재료가 좀 맥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29일이죠? 29일. 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올라버리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요즘에 진짜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뭐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판에 좀 올렸네요. 2시 이후로 네. 내려가다가 0.67%까지 빠지는 거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오를 것들이 더 힘을 낸 것 같아요. 조방 원자력, 조방이 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해서 네 2차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크게 무너지거나 끌어내리지만 않으면 장은 추세가 이렇게 확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단기적으로는. 네. 가다가 뭐 약간 후퇴하고 어제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1.8% 거기서 2% 갔잖아요. 네. 일부 막판에 빼더라도 1.8% 올라갔다고 치고 0.3% 빼면 1.4%니까 어제 오늘 합해서 그러면 양호하죠. 양호화 대기해야죠. 예, 괜찮았습니다. 사실 지수 레벨단에서는 2635면 상단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지금 한 2, 3주 동안 좀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2,600. 근데 이제 저같이 포지션이 없는 사람은 네. 지금 돈이 계속 놀고 있거든. 애매해. 어. 사잔이 안 내려오고 맞아. 뭐 사잔이 또 여기서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페이 막 이런 거 11% 오르고 제약바이오 이런 거 오르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근데 마음이 그래요. 네, 그렇죠. 이런다고 제약바이오나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안 오른 거 후발주자 좀 사자고 하니까 쳐맞으면 쟤네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맞아. 제 말이 맞아요? 카카오요? 아니 카카오도 포함해서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뒤늦게 올라온 애들. 뭐 현대건설, 뭐 NC소프트 슬슬 뭐 시동 걸리고 있고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애들이 있고 두빌도 조금 늦게 시동이 걸리기도 했고 카카오페이도 5월 중순부터 시동 걸렸고 이러니까 얘네 떨어지면 얘네가 먼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영어로도 얘기하고 오늘의 한마디가 그건데 원래 그거가 그 미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딱. 영어로는 그 예전에 한상 얘기할 때 stop dilly dalling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잖아요. 하셨어요. 네. stop dilly dallying. 또 영어 한다고 또 재수 없다고 할 텐데 할 수 없어요. 그 매번 그렇게 보시면서 계속 하시는 이유는 아니, 뭐, 뭐예요? 끝까지 할 거니까. 아 끝까지 할 거니까. 왜냐면 그게- 명예 외국인. 그게 전달이 잘 되니까 하는 예. 거예요. 네. 본인이 본인이 안 되는 못 거지. 알아듣는 네.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이게 더 잘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와닿는 게 stop dilly dallying 하지 어. 않았듯이 우리도 네. 우물쭈물. 그건 발음이 안 되잖아. 우물쭈물. 오늘도 아직 발음이 안 돼갖고. 그럼요. 힘들었어. 딜리델링이 쉽지. 아, 오늘 아침에 쉐빙선 하다가. 쉐빙선. 아이씨, 짜증나서. 쉐빙선 말하면 쉐빙선. 쉐빙선. 여기도 안 되네. 아니, 그 따라한 거예요. 아 이거 해봐. 세빙선. 세빙선? 쉐빙선. 안 신문 되잖아. 맞죠? 쉐빙선? 잘안 된다니까. 쉐빙선? 그런데. 그, 아니,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예, 중요한 예, 예. 거기 이겁니다. 우물쭈물. 오늘의 한마디 이거였어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지? 이거 왜 나왔어? 밑에는 뭐예요? 이건 필요 없어. 몇개 더 눈에 가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대세가 잡히면은 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누구야 APR 얘기할 때 확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랬죠? 그때 많이 올라가고 났을 때 이거는 삼양식품 느낌이 난다고 얘기했었고 MNC 솔루션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만약에 저기 방산업이 먼저 많이 간 것 같으면은 그 수혜받는 거 하나에 얼수 빠지고 그러면 MNC 솔루션 같은 건 괜찮다라는 얘기를 올라가고 나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려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실수도 하고 액션을 안 취하고 그냥 보고만 하면은 다음에 경험이 자기한테 안 쌓여요. 네, 근데 뭐 실패를 10번 해갖고 8번 실패하면 좀 괴롭지만 수업료 친다고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거 우리가 많은 조방변이라든지 몇 가지 큰 굵직한 다 아닌 그런 무슨 정책반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저 레이더에서는 많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냥 증권주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늦게나마 얘기를 좀 동참한 거고 동참할 때는 늦게라도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우선순위 아니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액션을 하면서 배워나가시는 필요가 고수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수 아닌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수들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는 거. 조금 반대 의견이 있는데 박명수 씨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식이냐 아니면 자기가 뭘 공부하는 거냐 네.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른 거죠. 인생에 따라서. 박명수 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것만 딱 보면서 하는 거는 뭐 모든 거에 다 맞는 그런 말은 없죠. 항상 반대말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뭐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네.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일본 증시는 0.5% 올랐고 상해 종합 증시도 약간 약보합으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우린 잘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미니 지수가 장중에 좀 빠졌는데 또 우리나라 장 끝날 때 되니까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시효과 때도 조금 올라올 것 같은데 뭐 내일 미국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거기서 크게 뭐 미니 지수랑 무난하게 되면은 오늘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일에 올랐으니까. 오케이. 네. 오늘 환율은 오프닝 벨에 1,366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1,369원 60전, 50전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1360원대로 뚝 떨어진 환율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땅비리님이 폐장 땡땡땡 해주셨고요. 자동차님이 손가락 꾹 붙들고 3번만 참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탈감님이 줄 듯 말 듯 땡땡땡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민도라빠님이 현금 30%꾹 참고 있다 땡땡땡 해주셨고요. B님, J님, 눈깔 왕자님, 크로아상님께서 동묘 아저씨 멋지네 마지막 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맙소사돌님, 김준성님, 네. 에이자님, 괜찮아님, 뷰티풀 엔젤님, 네. 소울님님께서는 어제 저한테 호텔 신라를 추천해 주셨는데 호텔 신라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와. 아, 네, 호텔 신라 그래서 있었구나. 예, 네. 요 얘기 들을 걸 그랬어요. 예, 민트 오늘도 이쁘다. 3시 반 오, 회의 좀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소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부와 행복님이 2,000원 보내주셨어요. 김정일 본부장님의 MNC 솔루션을 감사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오. MNC 솔루션 감사해요. 적절히 잘 익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어떻게 알았어? 뭘요? 내가 오늘 2가지 종목 이제 더 이상 안 산다고 얘기하는 걸 하는 게 MNC 솔루션입니다. 오. 어이씨, 나중에 오세요. 찾아보십시다. 요거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니, 너 안 보여 지금. 익절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감을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하창원 네. 본부장님, 지수가 들어왔습니까? 네, 지수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조금 한 0.6% 정도 올라서 마이너스 0.27%로 조금 더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263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2800이라고 맨날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빨리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이제 727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전일 대비 플러스 0.25%인데 이건 바이오가 약진을 했기 때문에 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괴리가 좀 있었죠. 이게 막판으로 가면서 좀 말아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장중에는 차이가 좀 심했고요. 그래도 뭐 하락 종목수가 1,500개가 넘으니까 적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유럽 그 관세 연장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수 선물은 높은 상황인데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장 열리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크게 재미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뭐 대선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수급이 확실하게 정해지겠죠. 근데 뭐 시장은 이미 좀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상법 개정이나 뭐 분리 과세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배당에 그런 거 아니면 지주회사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있다. 대신에 반대로 기대감이 안 맞춰주면 이제 쭉쭉 빠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떤 후보든지 간에 지금 다 증시 레벨업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은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1369원 40전으로 일단은 28분에 종초가가 걸려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N은 14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40을 깨고 뭐 139 이렇게 되면은 뭐 아마 또 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뭐 기계적으로 반대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시장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권사에서 3천 부르는 거, 네. 또 일각에서 5천 부르는 거, 아. 또 누구는 막 만도 부르더라고요. 만? 부르는 건 자유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우상향 쪽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상댕이님께서 민준이 그럼 언제 살래? 항상 애매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레벨 단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건가 과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엔캐리에 대한 그런 위험성, 그리고 미국 뭐 리세션 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과연 무엇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된 건가? 앞에 2개 얘기한 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반영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엔캐리랑 리세션, 리세션 없어졌죠. 경기 침체 이런 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뭐뭐가 좋은 거랑 나쁜 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세? 관세. 지금까지 오픈된 거는 관세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트럼프가 원화 강세를 요청을 했었고 통화 절상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얘기들 했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다 통화 지금 변동이 나왔고 그게 또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대선도 지금 저는 좀 절반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agree.
예, 요거는 이제 알겠지. 얼마나 더 빠르게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때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밸류업 때 워낙 막 되게 크게 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까보니까 뭐 별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이번에는 그냥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간을 많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반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것들 뭐 그런 캐리 트레이드나 뭐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그리고 금리에 대한 포지션도 아직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다. 네. 반영될 건 대충 반영됐어. 그래요. 예, 그럼요. 금리가 중국이 30%고 다른 나라가 상호가서 25% 정도잖아요. 이것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반영했어요. 내려간다?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좀 기대해 볼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반영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건 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나쁜 거 나온다 그래서 관세 얘기나 뭐 리세션이나 막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리세션도 하나하나 하드 데이터가 점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나오면 그때 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확 한 번에 팍 빠지고 또 한 번에 확 또 올라가고 이럴 두 가지 재료들이 양방으로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죠. 시간이 가면서 리세션도 3월, 4월 달에 리스크를 와닿았을 때는 컸던 거고 네. 이게 한 7, 8월 달 가서 리스크가 불거지면 다르죠. 왜냐하면 다가오면은 7, 8월 달 와서 그런 게 다가오면 하드 들어오면은 그때는 금리 인하로 확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동시에 갖기 때문에 확 빠졌을 때 그 반대에 작용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빠지는 게 또 굉장히 짧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3, 4, 5월 달 이게 넘어갈 때 그때 그게 계속 커지면은 주가는 내려간 상태에서 꽤 오래 우리가 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푸스로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빨리 올라온 거라고. 금리나 만약에 진짜 하드에서 개파했던되면은 금리를 한꺼번에 50bp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주가 한번 빠지겠지만 네, 지금은 반영을 안 시키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에요? 아니면 내려갈 리스크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주가는 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실현을 하자, 현금을 좀 만들어 나 놓자라고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어제부터. 야금야금 올라간다 그랬지. 제가 어제부터 다시 바꿨는데. 물어봐. 안 그러셨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봐. 현금 30이잖아요. 형 30이죠. 에이, 그럼 그렇지. 현금 아니, 30이면은 두 분 아니 다 이게 내려가게 임박하면 현금 한 70 갖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갔을 때 한 5% 3% 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30에서 30%. 그렇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맞지. 두 분 다 현금 30%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현금 30, 현금 30. 근데 저는 2,590이 깨지면 더 많이 해도 된다. 50% 해도 되고 70% 해도 된다. 아, 일단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2,590을 깨면은 현금화한다. 네. 익절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굳이 내가 막 엄청 대응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두는데, 그러니까 저는 도망갈 액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590이 깨지면 도망가야 된다. 요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그거 깨지면 저는 2,450까지 빠진다고 봐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한번 하방을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두 분의 현금 비중 보니까 얼추 스탠스는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예. 이러네요. 오케이. 현금 비중은 항상 리스크가 있으니까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전문가들은 30%씩 안 갖고 있지. 포트를 운영하고 포트폴리오 이용해서 남의 돈을 해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갈 때 투자 안 해? 그러면 현금 35% 갖고 있으면 뭐라 할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거야. 뭐냐면 중요한 거. 현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자꾸 그 화폐 그냥 예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난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RP도 있고요. 파킹 ETF도 있어요. 다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예금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바보죠. 심플하게 아니, 왜? 우리 할머니 그냥 현금 쌓아놓는데 바보예요, 우리 할머니? 저도 현금. 많이 심하시네. 부자신 거고. 아니 그거랑 아니. 예. 포트적으로. 예. 포트적으로. 현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 언제든지 리스크 없이 현금으로 빨리 바꿔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돈을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금융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라는 거죠. 뭐 금을 사도 되는 거고 황금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사실 그냥 막 바꾸면 되거든요. 위기다 싶으면 그냥 금 팔았다가 바로 주식 사면 돼요. 예, 뭐이 파킹 ETF 이런 건 그냥 바로 내가 매도 버튼 한 순간 바로 살 수 있어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과 아닌 분이 좀 차이가 또 있는 거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네. 근데 궁금하네. 그 현금 30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언제 어떻게 쓰는 거야? 왜냐면 2,590을 깨면 다 현금화를 슬슬 많이 아,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현금 비중은 늘어나잖아. 그럼 현금 30은 어떻게 써? 언제 써?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2,590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 엑시트 라인 현금을 많이 해놔서 다음번에 내가 타점을 잡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도대체 언제 사요? 할 때까지 네.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소액으로 산업 트레이딩 정도로 하는 거고 그 30은 2,590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변곡점이 나왔을 때,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런 변곡점이 나왔을 때 이게 안 깨진다는 생각이 있고 여기에서 한번 트레이딩 해봐야지 할 때, 그럴 때 돈을 쓰는 거지. 내가 도망가려고 한 라인이 됐는데 그 현금을 왜 써요? 도망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 이 질문 좋다. 네. 듀퐁 형 오늘 폼 좋다. 듀퐁 네. 형 계속 올려줘요. 듀퐁 형. 아. 번호 김장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네, 저 여기 네, 와서 맞습니다. 일하시면 안 되죠. 자꾸 하이라이트 치시면서. 아니 코멘트 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샤오미도 있고 예. 전기차도 있고.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까? 멀티. 알겠습니다. 멀티입니다. 듀퐁님께서 네. 2,590이 만약에 깨지면 뭐부터 팔까요? 오. 정말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거의 진짜 한 거 같은데. 한 달 내내 매일 하는 알고 있죠. 그냥 해. 나도 똑같은 질문 매일 하잖아요. 야 해요 본인이. 네. 님들도 해. 많이 올라간 것부터 하세요. 그렇지. 많이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 네. 김장일 본부장님. 조방변 뭐 이런 건가? 그 이제 네. 비중에 또 다른데요. 네. 아심프로는 그렇게 됐었는데 많이 딴 종목. 많이 딴 뭐 카지노 오셨습니까? 아니 자기가 들어간 거 따라갖고 수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땄겠지. 아. 시장을 추정을 잘했으면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보는 얘기가 비슷한 건데 익절 라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꼭 손실 라인 있잖아요. 내가 들어간 게 고점에 들어갔어. 그래서 MNC 솔루션은 엊그저께 들어갔어. 네. 오늘 고점에서는 빠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내일 또 빠져.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지만 자기는 타이밍이 틀려가지고. 예. 근데 장이 슬금슬금 2,590으로 갔어. 내 거든 2,590 가는 장이 빠질 때 내 거도 고점을 잡았기 때문에 한 10% 빠졌어. 한 7% 빠졌어. 7.5%, 10%. 7.5%, 한 10% 빠졌어.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절면 자기 라인 정한 대로 하세요. 들어간 타임이 틀렸어. 네. 그러면 그다 없애든 반만 없애든 그 정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 그 회사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익 보고 높이 올라간 거 한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내가 막판에 들어갔고 마이너스 10%예요. 장도 15% 빠지는데 어떻게 할 값이죠? 손절면 10% 쓰면 버려야지. 우물쭈물 하지 말고 대봐요. 지금 계속 올라가면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금 갖고 아까 더 빠져 사겠다는지 아니면 진짜 충분히 사겠다는지 그건 본인은 다른 건데 일단 익절 말고도 손절에 대해서도 제발 지키세요. 고점 들어갔을 때 타이밍에 틀었으면 그 리스크 안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오늘 뭐 저기 좀 쉬엄쉬엄 하는 네. 거니까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서 네. 1주년 행사였는데요. 뭐였냐면 밸류업 프로그램 그거구나. 도입 1주년을 맞아서 기념 행사를 열고요. 참여 기업들의 성과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표 지난해 5월 시작됐는데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와. 이 기업들 참여한 기업들이 125개였거든요. 네. 1년 동안 몇 프로 올랐게요? 평균으로. 한 50% 올랐나? 4.5% 올랐습니다. 4.5%.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거. 4.5%. 그래서 샀죠. 밸류업 하면 뭐예요? 상장 줘야지. 잘했으니까. 네. 기업 다 불러가지고 다 이제 불렀어요? 자 KB금융 나오세요. 네. 상장 줘. 네, 사진 찍고. 현대차 나오세요. 너는 왜 과장급이었냐? 자 상장 줘. 네, 사진 포스코홀딩스 나오세요. 상장 줘. 이렇게 가지고 행사를 열었어요. 아. 근데 밸류업은 밸류업이고 네. 어쨌든 저는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건 네. 새로운 정부와 또 새로운 뭐 정부의 시작 이런 거니까 망고님과 하늘님께서 상법 개정 ETF, 상법 개정 관련주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미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상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배당 분리 할 수 있는 거, 분리 가세 할 수 있는 거, 그 관련된 그리고 그다음에 배당 수가 35% 이상 되는 거 리포트 애널리스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뭐 코리안리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주식들이 이미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증권 주식 같은 게 올라갔죠. 왜 갔죠? 그 경영권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뭔가 하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비즈니스 하려면 큰 증권회사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증권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도 연내로 애딩할 게 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아는 종목 중에서 뭐 미래에셋도 있고, 뭐 키움도 있고, 뭐 삼성증권도 있고, 한국경제주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장중에 많이 빠지긴 했었어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돼 있는 거죠. 네, 뭐그 정도 하고 아까 지주회사 이런 것들도 사업 지주회사하고 순수 지주회사하고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그 긍정적인 현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이게 다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가면은 예. 6월 3일 이후에 이게 그 인수위 없이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지 기획재정부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갖고 준비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게 물리적으로 빨리 해서 7월달, 8월달에 할 수 있을까? 절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미리 많이 올라갔고 만약 이격이 너무 멀어졌으면은 이 실효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보노님 근데 저는 ETF 사시면 될 것 같아요. ETF? 어떤 ETF예요? 코리아 밸류업 ETF가 있어요. 뭉쳐서. 그게 이유는요?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ETF 안에 있는 그 코리아 밸류업 ETF 하나예요? 그거? 에이스? 저는 코덱스 말하는 거예요. 코덱스. 그게 안에 구성 종목들이 보니까 음. 밸류업이라고 하지만 네. 보면은 플러스. 봐봐 현대차 들어가 있어, 포스코홀딩스 들어가 있어, 네. 여기에 KTNG 들어가 있어.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잘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밸류업으로만 요거를 뭉치기에는 각자의 섹터의 희비가 너무 다른 것 같아. 뭐야? 제 거는 상위 10개사가 하이닉스 16%, 삼성전자 13%, KB금융 6%, 하나에로스페이스 5%. 잘 나가는 애들인데? 정확히 뭐야? 삼성전자가 28% 들어있잖아. 에이, 하이닉스 잘 가고 있잖아요. 28%면은 시장보다는 언더야. 시장은 언더예요. 시장은 한 35% 들어가야 돼. 에이, 그래도 이거 밸류업이 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패시브 오케이. 수급 들어가니까. ETF 그러면 제외한다면 ETF 제외한다면 한다면 ETF 한다면 난 모르겠다.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반영이 됐습니까? 지주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예, 증권주들 날아간 거 보세요. 이미 반영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좀 반영이 안 됐으면은 산업 ETF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올랐지, 지금 산업 ETF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돌 때 지주사 거의 막판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까지 올라갔으면 얼추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크고 리스크가 좀 적은 오케이. 제가 ETF 원래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예. 그래서 ETF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TF 어려워. 산업 ETF 어려워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맞아요. 맞는 말씀. 네. 저는 코덱 하는 게 같이 생각하는데 코덱스 차라리 200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대형주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빠진 것도 반영돼 있고 올라가도 반영돼 있고 많이 오르는 것보다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덱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먹지 못하는 오케이. 일부 그거 생각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밸류업이 네. 반영이 어떤 종목은 되고 어떤 종목 보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지주사지만 오늘도 희비 교차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는 내가 그 콩나물이 어떤 게 먼저 올라올지 찝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게. 그럴 때는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그냥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잘 고르실 수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수익은 잘 못 내는데 네. 감은 좋잖아요. 저는 6월 3일 지나서 6월 중순 뭐 말까지 네. 가장 많이 오를 섹터가 반도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요. 반도체 소프트는 뭐야? 갑자기? 왜냐면 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보들이 이제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업들을 가장 먼저 찾아갔냐.
거기에 따라서 경기 부양과 투자에 대한 그런 걸 집행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초반에 이제 본인의 컨벤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딱 헤드라인을 내고 싶어 할 텐데 그러려면 이제 기업들을 뽐뿌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퓨리오사 찾아가고 뭐 이랬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장성산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그런 투자 뭐를 집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에는 아무 변화 없겠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아니 왜 진짜- 웃냐면 네, 네. 명행이 말하자마자 팩폭님이 반도체 방금 다 팔았습니다. 너 말하지 마. 명망꿀이니까. 아 다른데 이제 시작인데 아니 왜 소프트웨어 팔아?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했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니고. 좋을 것 같아. 다들 삭제. 내 감이 이렇게 좋나? 와 기가 막히네. 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장을 팔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팀인데 우리. 아니 뭐냐면 예. 소프트웨어는 갈 수 있어. 그렇게 펌프질해서. 근데 막판에 그 장이 그러니까 지금 봐요. 4% 오르면 2,740이거든요. 4% 빠지면 2,530이에요. 예.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는 뭐냐면은 반영이 돼 있어서 2,750 가잖아요, 40 가잖아요. 그러면 팔 국리 많이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올라갈 만한 이유를 대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내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움직인다는 거 동시에 생각해서 제가 아까 코덱스 200 큰 거 가지고 조금 먹고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드린 거지요. 아니면 진짜 뭐 무식하게 막 따라가야 되는 거야. 호텔 신라고 갔다 또 가고. 근데 아마 그런 용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 장은 진짜 먹기 어려워요. 이제부터 진짜 어려워. 오케이.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셔서 근거? 제가 근거 찾아왔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요. 예.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좌판 거. 대선 이후에 코리아 스톡 마켓 랠리 비긴즈래. 와우. 비긴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네. 기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5시간 전에 한 10시간 전이죠. 바이 레코멘데이션을 이슈했어요. 와. 포린 오너십, 외국인의 지분율이 언더 밸류에이션. 외국인 지분율이 낮고 너무 저평가다. 강력 바이. 어디 강력은 없네. 그냥 봐요. 시적 허용. 예. 시적 네. 골드만삭스 코리안 스톡 마켓 랠리 비긴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네. 골드만삭스님께서 Time for upside now. 오. 위로 올라간다 꽉 잡아.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대선 굉장히 크루셜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 불확실성을 푸는 데 있어서. 그리고 리포커싱. 다시 한번 집중을 할 것이다. 뭐냐? 기업들의 가버넌스 이슈. 리폼, 개혁. 예,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 그러니까 오늘 한화 17% 간데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 얘기하는 거야, 나? 예. 골드만삭스. 좌파라고. 예, 골드만삭스가 좌파잖아. 좌파고. 대선 딱 보고 올라간다 그러잖아. 예.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 공감하지 않는 이유가 예. 원래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더 빠져요. 트럼프도 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더 빌빌 기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번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관심 없나 본데.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골드만삭스나 그런 해외의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어허. 네,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어떤 또 이제 기민하고 예민하신 닌자 같은 분이 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판 게 골드만삭스예요. 오.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거든. 원래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가면 분명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비율별로 시가총액 비율별로 막 담아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얘가 바보여도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수급이 다 팔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으로 정말 이 대세적인 상승을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에 왜 수급이 들어오지라는 의문이 일단 생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지주사들보다는 정말 밑에 있는 이런 애들 먼저 좀 꿈틀꿈틀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랠리가 나왔을 때 그 수출입 데이터가 흑자로 바뀌고
그때 이제 뭐 밸류업 한다고 해서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어떤 애들이 움직였냐? 세상 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세상의 조롱거리였어요. 현대차 이딴 걸 왜 사? 배당 빨고는 뭐 없잖아. 약간 이랬었는데 주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도 그때 완전 그때도 더 바보형이었어요. 그땐 더 바보형이었어요. 그때도 주가 5만 원대에서 빌빌거렸고요. 네. 고점 대비 막 20-30% 빠져서 삼성전자 갖다 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진짜 찐이라면 지난번 밸류업에서 올라갔었던 주도 산업군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금융권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치면은 자동차, 반도체 저는 이런 게 대세적인 시대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저는 약간 산업별로 끝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아까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린 게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월봉으로 봤을 때 삼전 월봉. 120월선 딱 아니, 걸려있어요. 그거 말고도 과거에 얼마나 쉬었을까? 얼마나 쉬웠을까? 쉬었을까? 레스트. 아, 그 제가 한번 과거에? 봤거든요. 2025년 전으로 가면은 2000년? 2000년 봄 막 깨지고 봄 가을 깨졌을 때 그리고 이게 한 1년 정도 쉬었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월봉 그래프 보여주시면 예, 요때 요게 밑에 보시면 요게 2000년 요때 2000년 하반기에 해서 2002년 되기 직전까지 한 1년을 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디램도 별로 많이 하지 않을 때고. 전 저때 8살이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도 어떻게 알아요? 노키아 있고 뭐 이럴 때 에릭슨 모토로라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꽤 오랫동안 긴 거는 10몇 년도예요. 여기 네. 보시면 여기 이거 보세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쉬었잖아요. 이거는 꽤 오래 갔죠. 한 2년, 3년 이렇게. 그렇죠. 요때는 혁신이 없어질 때 IT가. 몇 년도예요? 2013년 초반부터 26년 중반까지 3년 동안. 그리고 반도체가 새로운 게 없을 때 서버 나오기 전에 서버 난리 난 게 이때거든. 2018년 이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은 삼성전자, 인텔이 힘을 발휘를 하는데 인더스트리적으로는 다른 산업이 막 각광을 받고 이럴 때예요. 쉬어서 꽤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러면 지금 잠깐 봅시다.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어. 지금 쉬는 거에 초입이네요. 이렇게 보면 3년 쉬어야겠네. 혁신이 없네. 삼성전자한테 멘트 줬어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근데 작년 9월부터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9개월 정도 간 거잖아요. 네. 과거에 지금 1년, 3년 쉬었다 했잖아요. 1년도 끝나면 올해 9월 달에 어저께 말한 것처럼 make or break. 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기간에서 1년 지난 다음에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달 이후에 못 오르면은 9월 달 이후는 꽤 오래 쉴 수 있어요. 이 경쟁력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 전후로 해서 1년 만에 승부가 나야 돼. 보통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 정도가 이슈인데 오늘 빠진 거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아마 본인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구글이 고객인데 네. 구글 파운드리 고객이 저쪽으로 TSMC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은 나중에 올라올 때 힘이 벅차. 54,000원에 갑자기 65,000원 올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3개월 지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제 참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왜 2,800, 3,000을 못 얘기하느냐. 네. 이게 3개월에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죠. 삼성전자가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은 네. 7 근처로 가면은 이거는 2,850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13,000 부르는 사람 있으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 너는 삼성전자를 언제 얼마 정도까지 보는데 무슨 이유로?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3,000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 조방변이 여기서 한 15%씩 더 올라야 돼. 그 자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2800에서 아마 부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거를 같이 봐야 돼. 9월까지 보고 삼성이 봉참하면은 그때 9월 달부터 갑자기 3,000 갈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거꾸로 2,800 가다가 다시 2,600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세이노님께서 네. 40분 지났다. 도대체 무슨 방송이냐 이러면서 다 건설적인 얘기 했잖아. 다 이 과거사 얘기하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 나오고 다 했는데 왜 그래요?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노님을 위해서 우리 빨리 시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수급 얘기는 안 할게요. 100억대여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 없어서 사실 오늘 수급 얘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레벨 얘기도 그렇고 뭐 개별적인 섹터 쪽으로만 뉴스가 있지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맞습니다. 앞에 시간을 끌어봤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로. 네. 오늘 뭐 방산 그리고 명예커가 확실히 촉이 좋아요. 아침에 좋다니까. 자꾸 카카오 쪽을 얘기하는 거. 진짜요? 혹시 이 친구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할까? 시간 엄청 썼어. 시간 많이 엄청 많이 썼어. 썼어요. 근데 또 수급을 보니까 대량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뭐 들었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말해놨 다행이긴 네, 한데 네, 네. 거기서 욕했으면 오늘 급등했는데 네. 아무튼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섹터. 네. 네. 지주사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조선 및 기자재 물론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조선은 좀 엇갈린 건 있었고요. 바이오가 오늘 되게 좋았죠.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리가캠, 뭐 오스코텍 등등등 좋았고요. 재생에너지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풍력 쪽. 이 특히 좋았고요. 그다음 원전은 다시 좀 살아났죠. 조선 에너빌리티 좀 빌빌거렸는데 막판에 좀 올라왔고요. 현대건설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현대건설 네. 차트 보시면 와 이럴 건데 근데 이틀 동안 진짜 건설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룸이 되게 커요. 막 30%, 40%, 막 50% 이렇게 목표 주가를 빵빵 튀겨 올리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면서 이제 좀 차트들 막 둘러보니까 좀 괜찮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포트들 한번 싹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연달아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트 질문. 저는 궁금한 거 바이오. 바이오 네. 좋다. 29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네, 엔비디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바이오가 그걸 뛰어넘고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스코. 근데 같은 날이잖아. 아예 아스코가 더 세. 엔비디아 볼 것도 없어. 하세요, 여러분. 어? 뭐 언급했으니까. 엔비디아 뭐 있어? 없잖아. 엔비디아 가겠네. 그러니까 질문은 네. 엔비디아 이슈가 28일, 29일에 나오는데 네, 이게 이렇게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제약바이오 딱 아스코는 딱 그때 겹쳐가지고 아스코가 시작되면 오히려 셀 온 뉴스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보통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용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거는 뭐 당연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그거는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반영되고 난 다음 날에 그게 이슈가 돼서 우리는 그 다음 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바이오가 뭐 안 가기보다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너무 좋았어요. 완전 날라다녀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모든 산업군들이 좀 팔아서 소부장 단타 천하대일 단타대회 열리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중간하게 끝났거나 혹은 빠지면 오히려 바이오가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슈가 반영되는 시기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요? 글쎄, 그게 목요일 날은 엔비디아가 주로 반영이 돼야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건 간에. 그리고 그거는 아스코는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작성해서 금요일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차는 말씀하시는 건데 얼마나 엔비디아가 강할지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아스코의 다일루션 희석 효과. 주가 많이 올랐나? 우리 저기 뭐 바이오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 않았어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ABL 바이오는 ABL은 많이 올랐지. 신고가긴 하죠. 예. ABL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ABL은 좀 뭐 거시기하고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근데 요즘에 좀 위에서 많이 쉬기는 해서. 그러면 본호님이라면 그때까지 그냥 끌고 가요. 아니요, 저는 많이 올라가면 보통 고점에서 많이 급등 나오면 저는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는 손바뀜이 세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손바뀜이 세게 나타났을 때는 거기서 산 사람들보다 더 와 이거 안 사면 안 되라고 달려들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나는 이제 자금이 묶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대량 매수는 물려도 사는 편인데 고점에서 대량 거래한 양봉이 나오면 좀 보통 파는 편입니다. 네. 그거 좀 무섭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가 있었죠? 아까? 당산, 조선, 조선, 카카오 그룹 있었고요. 카카오. 바이오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 조선방산, 카카오, 지주사. 지주사 나왔고 아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것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삼성중공업 오늘 8% 올랐고, 현대건설 빼고,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올랐고, 로템 3% 올라서 신고가고요. LIG 넥스원도 신고가고요. 효성중공업도 신고가고요. 등등등등 이렇게 신고가인데 PER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 이 주가들은 안 비쌉니까? 요거 지금 하나, 조선도 신고가, 방산도 신고가, 변압기도 신고가. 방산부터 일단 준비된 게 있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변압기는 조금 남긴 했네. 방산부터 예.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이게 오늘 종가란 건지 어제 종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애널리스트가 외국으로 커멘트하는 영어로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받은 건데 라인 메탈 아시죠? 이 하도 들었으니 알 거야. 라인 메탈이 PER이 내년 기준으로 42배입니다. 42배. 비싸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반영 안 되겠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9배 넘겠죠? 20배 가까이. 내년 기준으로. 현대로템도 19배. 그렇죠?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거는 원래 비싼 거긴 해요. 이건 27년 거를 땡겨야 되는데 28배. 비싸다. LIG 넥스원 26배. 풍사는 뭐 이게 의미 다른 개념이니까. 그럼 뭐냐? 다 20배 넘어가기 시작했죠. 절대 밸류에이션 부담됩니다. 부담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항상 피어 그룹, 글로벌 피어가 있으면 얘가 끌고 가면은 끝까지 갈라는 성향이 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42배면은 반토막 남은 20배잖아요. 그 얼마 남았을까? 만약 얘가 멈춘다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5%뭐 이 정도? 5에서 7%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가져봤고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5에서 10%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고 나머지는 밸류에이션 와이즈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MNC 솔루션 얘기할 때 오늘 가서 이제는 사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게 20배가 넘어갔어요. 그 자금 조식이. 그래서 근데 이게 무너지느냐는 거는 아까 얘가 무너져요. 라인 메탈이. 네. 아니면 삼성하이닉스가 한 5% 올라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 무너지지는 않고 꾸역꾸역 갈 수도 있습니다.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비중에 방사는 얘기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이런 거 13조 원 인도 시장이 열린다. 한국 조선에 부는 기대감. 인도가 원유 수급을 위한 자체 선대를 갖추기 위해서, 자체 배를 갖추기 위해서 13조 7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 난가? 약간 우린가? 약간 이런 생각. 인도 정부에서 2040년까지 10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 6천억을 들여서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음에도 인도는 자국 선박이 없대. 네. 자국 선박 비율이 5%래. 그래서 이거를 69%까지 높인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국 조선. 그러면 우리 뭐 LNG선이나 뭐 이런 거 운반선 이런 거 우리지. 그래서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고. 또 변압기 전력 설비는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기가와트의 전력 공급 설비 계획이 있다. 73조가 필요하다. 와. 송전, 변전 설비 계획 확정. 그래서 11차 전기본 전력 수요 반영. 그래서 뭐 산단에 산업단지에 변전소 신설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뭐 73조 필요하대요. 근데 한전 부채가 200조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거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력 설비 올랐고. 그러니까 좋은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기대감만 계속 반영하는 저 주가가 싼가 비싼가? 하장원 본부장 어때요? 앞에서 밸류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압기는 룸이 남아 있다고 봐요. 왜냐면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변압기는 떨어져서 아직 직전 고점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증권가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얘기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날 목표 주가 80만 원짜리 나왔어요. 지금 60만 원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뭐 LIG 넥스원도
많이 높게 나왔고 현대로템은 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닥치고 매수. 네.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키워드와 공격적인 목표 주가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쏠리면 과하게는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당연한 건데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다 목에는 좀 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변화기는 좀 덜 왔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거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중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방산, 뭐 카카오, 지주사, 조선기자재, 바이오 다 했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다 했네요. 못한 거 없습니다. 카카오 그룹은 몇 배? 카카오는 상한가 아까 갔는데. 칭찬해드렸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카카오 아직 오래간만에 상승 바닥에서 현상이네. 기고 있는 네. 카카오페이가 11% 갔어. 그러니까요. 정책이죠? 테마? 아니 이거 카나나랑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실적 그리고 그 리포트가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리포트빨 카카오페이도 리포트빨이에요. 리포트 85,000원인가? 오늘 그거였어요. 글로벌 컨퍼런스. 네, 글로벌 그게 컨퍼런스. 뭐예요? 카카오에서? 카카오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뭐 어쩌고 했는데 네. 뭐 NDR 저 후기가 막 올라오기는 했어요. 뭐 그걸로 리포트 뜯어볼수록 나왔어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보네. 좀 그렇게 증권과 얘기했으면. 뭐 보험의 방향 뭐 이런 거 꽤 올라갔네. 좋대요. 그 NDR에서 목표 주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아니 카카오페이가 기술적으로는 좋아요. 진짜 오늘 저기 36,250원 요거 뚫어가지고 전에 고점이 12월 16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뚫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차트적으로 괜찮다. 음. 근데 원래 자기네 회사 컨퍼런스에 우리 회사 좋아 이러지 우리 회사 나빠 하진 않죠. 맞죠. 똑똑하네. 네,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은 2차 전지 네 있었고요. 증권 뭐 LS그룹은 LS 마린 솔루션 요게 이제 유상증자 있어서 좀 같이 빠졌고요. 반도체 소부장 좀 빠졌고 진단키트 어김없이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많이 갔죠. 진짜 많이 갔죠. 네. 저 중에서도 코멘트 할 게 별로 없네요. 2차 전지도 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고 LS 마린 솔루션은 아침에 우리가 저 유증에 대해서 얼마어치죠? 2,700억, 3,500억? 2,700억 정도? 2,700억 정도 네. 그 유증을 얘기를 했었고 반도체 소부장이야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는 거고 증권이야 살짝 차익 실현이고 진단 키트도 뭐 테마주고 아닌데 떨어진 거 있을 텐데 저거밖에 없다고? 진짜? 그렇네.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어. 2차 전지가. 그렇네. 그러니까 뭔가 빠진 건 맞는데 산업으로 묶을 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 떨어진 건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없죠. 네, 없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보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나머지는 좀 빠지고 삼성전자 얘기했고 그런데 아까 종목이 특별히 종목을 딱 찝으셨나? 많이 빠졌나요? 엄청 많이 빠지지 테크인이랑 않았어요? PSK 홀딩스 한 PSK 4%인가 5%씩 빠졌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는요. SD바이오센서, 법인세, 경쟁조건 이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그거 다 빠진데 얘만 살아남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SOL은 이제 뭐 저는 저평가 분석으로 했는데 이거 되게 공격적으로 강력 매수 리포트도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되게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RTO진, IRA, 약가 인하, 제한적 영향 분석이 있었고요. 뭐 LS 말린 솔루션 대규모 유증 말씀드렸고 태용이 이제 풍력 터빈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연달아 좀 급등이 나왔고요. 파이메딕스는 이제 미국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LK 삼양이 이제 부품 납품하는 그런 관련돼서 막 주가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은근슬쩍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도 밑에서 막 꿈틀꿈틀하니까 요거 좀 원앱이랑 스타링크 오는 거 그리고 29일인가에 아마 또 쏴요. 그 스페이스X도 한번 쏘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팔에서 탁 잡다가 터졌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예. 아마 적에도 위성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광고 한번 잠깐 갔다 갈까요? 네. 네. 오늘 그 삼성 세트로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은 민트가 좀 해줄까요? 제가 옆에서 모델을 잘 해볼게요. 네, 뭐부터 할래요? 일단 태블릿부터 해볼까요? 태블릿.
옥타코어 갤럭시 탭 10.1 어드밴스 2 와이파이가 되는 태블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태블릿에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까지 가는데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태블릿이 이 가격에 가능한지 몰랐는데 원가는 31만 원이고요. 무려 10만 원이 안 되는 9만 원대 1,000원 더 빼서 9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옥타코어 8코어를 탑재했고 그리고 10.1인치 디스플레이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OTT 시청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클벨 이걸로 보시면 딱이겠고요. A급 선별 리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좋은데요. 그래도 15개월 무상 보증하고요. 품질이 안심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요거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때가 안 타고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해요. 요 뒷부분이 라이트 그레이인 것 같은데. 예. 명예? 라이트 그레이. 네, 요거 보여주세요. 슬림해가지고 독서하기도 좋고 영상 보기도 좋고 간단한 업무도 보기 굉장히 좋은데 99,000원이면 진짜 괜찮지 않나요? 싸죠. 99,000원 진짜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괜찮은 거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가벼워요. 가벼워요? 엄청 보세요. 제가 손이 작은데 그러다가 깨지.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괜찮네. 괜찮아요? 가볍다 이 정도면. 괜찮네 한마디 하시려고 좀. 그럼 괜찮네. 이거 그럼 나는 손이 작아서 네. 무거운 거 굉장히 손에 민감하거든. 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쓰세요. 최고의 멘트가 괜찮은 게. 그럼 내 입에서 그 정도면 참. 뭐 항상 뭐 밥 먹어도 괜찮네. 그럼 최고의 찬스. 옷을 입어도 괜찮네. 그게 최고니까.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네. 가격도 괜찮죠? 괜찮네. 99,000원 진짜. 괜찮네. 착한 가격. 예. 착한 가격이고요. 예. 네, 또 스마트 모니터도 준비를 했습니다. 보노님 옆에 이렇게 쫙 가지고 왔는데요. 예. 요거 역시 모니터 그리고 케이블, 리모컨 그리고 TV 받침까지 이렇게 세트로 드립니다. 이거는 27인치, 32인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27인치는 23만 9천 원, 32인치는 26만 8천 원. 조금만 돈을 더 보태시면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무빙 스탠드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추가 옵션이라서 6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정품 스마트 TV이고요. TV도 보고 모니터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노님이 리모컨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손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요게 삼성전자의 리모컨인데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를 바로 리모컨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도 잘 어울리고요. 뭐 책상 위에 모니터 할 수도 있고 침대 옆에 TV 뭐 주방에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요리할 때도 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게 대세예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살짝씩 보는 거. 맞아요. 요즘 예, 이런 게 대세입니다. 그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보면 다 입었어요. 음. 요거 하면서 막 요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모니터도 서브용으로 필요한 분들도 많은데 서브용 모니터로도 좋습니다. 예, 서브용. 예, 좋죠? 화이트라 이쁩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더라고. LG가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삼성이 가전은 삼성이고 디스플레이는 삼성이지. 누가 LG 껐습니까? 요즘 촌스럽게. 집에 TV 뭐? 예? LG 아니야 이러놓고? 집에 TV 샤오미인데. 그래도 우리는 삼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전자 진짜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참 좀 안 됐어. 음. 차이가 있는 거지. 괜찮네 급인데 지금 멘트가. 괜찮네. 괜찮네. 멘트 괜찮네. 갑자기 약간 불쌍해서. 불쌍해서. LG 디스플레이 예. 홍보가 돼갖고. 브이로그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 예, 브이로그.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삼성 모니터와 삼성 태블릿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하나 보고 명박대전 가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노님. 네, 저는 오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비 교차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장이 어수선해도 활짝 산업 잘 고르신 분들은 활짝 웃고 있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내 차례는 언제 오나 이렇게 좀 답답하게 기다리실 텐데 재밌는 거는 지금 웃고 있는 그 산업군들이 얼마 전까지 막 바보 취급 당하고 조롱당하고 했었던 그 산업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내 차례는 오니까 정말 이제 실적이 없거나 뭐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라면 차분히 내 차례를 기다리셔야 좀 큰 계좌의 변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드리고 그 그림 예쁜 것 같아요.
괜찮네. 보이시죠? 그림 아니,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고 옆에 토끼는 빨리 괜찮네. 토끼요. 아니, 괜찮네. 토끼는 보노님 와이프. 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건 보노님.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 아새끼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북한 사람이세요. 아새끼가 뭡니까? 아이들 아이들. 단란해 보여. 그때가 된 것 같아. 좋아 보인다고. 괜찮네. 괜찮네. 멘트 괜찮네. 멘트 괜찮았다. 만평 괜찮네. 이거 무슨 방송이에요? 만평. 예예예. 고맙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아까 그건 했고 네. 숫자 하나 보여주고 끝낼게요. 숫자. 네, 이거 뭔가 맞춰보세요. 맞힐 것 같아. 2.6, 3.4, 7.1, 7.3, 8.8. 퍼센트. 2.64. 힌트. 우리 많이 얘기하는 산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섹터 많이 얘기하는 산업과 관련돼 있다고. 에이, 시간 바쁘니까 해봅시다. 2.6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그 GDP에서 그 국방비 우리 쓰는 겁니다. 우리가 비중. 비중. GDP 대비 국방 지출. 네, 국방 지출. 네. 이게 지금 유럽에서 5% 한다고 원래 3%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근데 정작 한국은요. 딴 데 쓸 게 많아갖고 3%도 못 써. 오 그래요? 3.4% 누굴까? 3.4? 지금 뭐 유럽 보고 이 새끼들 빨리 니가 돈 써야지 우리한테 의존하지 마 하고 하는 미국. 미국이 3.4밖에 안 돼요? 와 그런데도 천조를 써? 와. 그 7.1%는 러시아. 러시아. 7.3%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하셔. 7.3%는 왜 안 나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요거는 미국 미국 3.4, 3.4, 러시아, 러시아 그다음에 7.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7.3. 이건 누굴까? 그거는 차이나. 아니야, 저쪽 중동에 있어. 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이거 했잖아. 예. 갑자기 127이야. 이란. 아니야, 그럼요. 터키. 아니야. 그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 8.8. 이스라엘이 엄청 높네요. 저게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높았던 거예요? 작년 거야. 작년 거죠.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걱정되는 게 나갔지. 대한민국 돈 많이 쓰라고 여기에 압력을 가할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좀 걱정입니다. 돈 쓸 때 많아지고. 자는 척 해야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른 척 하면서. 예. 부담돼요, 우리도. 없네. 압력이 올 것 같아. 끝. 방위비 말씀하시는. 네, 방위비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괌 그쪽으로 뺀. 그건 나왔었죠, 일주일 전에. 이동한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트럼프한테 다 맞춰줬어.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 야리가또 하면서 엄청 맞춰줬단 말이야. 나니가스키 하면서 막 맞춰줬어. 그런데 트럼프 하라고 안고 막 재팬 이치방 이래놓고 뒤돌아서. 나중에는 방위비 막 더 달라 그러고 거기다가 저기 뭐야 그 주일미군 오키나와에 있는 거 그렇지. 다 싹 다 빼가지고 막 옮긴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일본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일본도 또 국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채 관련해서도 일본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 막 이런 얘기도 그렇지. 있잖아요. 왜요? 마지막 웃겨가지고. 왜요? 아니에요. 명박대전 갈까요? 명박대전 다가오니까 신나 보인다. 에이, 신나죠. 계속 이기는데. 그럼. 그래서 올모스트. 새 정부에 대한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방 지출이 좀 낮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 23분이어가지고 이 클로징 벨의 하이라이트죠. 네. 명박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박대전! 빰빰빰빰. 아,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네. 수익률 보여주세요. 노잼 대전이라고. 네. 민트가 8승, 명행이 4승입니다. 네. 암살자님께서 명조롱이 때문에 명박대전 폐지다. 매매 더럽게 못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저에게는 6승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삼성물산이 1% 마이너스, 달바글로벌이 2% 플러스. 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어제 민준앵커한테 삼성물산 외치신 분들이 형이 미안해.
라고 다들 하고 계시네요. 닥터 K 형님, 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는 제가 매일 오시는 분들 다 기억하고 네. 있거든요. 일단 저는 달바 글로벌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왜요? 쪽박대전이라는 분 어떻게 강퇴 안 되나? 쪽박대전이라뇨.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 뭐요? 저는 달바 글로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갈지 말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노님이 사실 달바를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수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 김정일 본부장님 네. 어떻습니까? APR도 그렇고 오늘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네.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데 이게 우리 단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네네네. 보름 한 달이면은 이게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오버행이. 근데 지금 이게 어차피 단기고 기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만약에 많이 오르면 내일 딱 빼면 네, 돼요. 내일 빼면 됩니다. 내일 더 오르면 빼세요. 이 얘기했다가 내일 내려갈 내일 것 내려가는 같아서 5% 물어본 거거든요. 내일 물어갈 아닐 것 같아요. 내일 내일 아니에요. 빠지더라도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불안한데. 근데 수급이 외국인 붙었어요.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 수급은 아니어가지고 그럼 전 가져갈게요. 민준 가져가요? 씨. 네. 삼성물산 제 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기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술자니까요. 두 분 아이디 한번 주세요. 오늘 15만 9천 원 이렇게 갔다가 사실 음봉으로 해가지고 1%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신고가를 터치 오늘 장중이지만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금융투자랑 투신수급은 별로 좋게 안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싸한 거는 개인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정도면 사실 이격 조정이라서 사실은 이게 차트적으로 보면은 하루는 더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하루 딱 뒤에 딱 캔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다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루는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홀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일선 깨지고 막 이렇게 눌리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 건 다음 거래를 봐야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왜? 뭐 지주사 계속 올라가고 밸류업 기대감 높아지면은 물산도 다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만 더 봐보자. 얘도.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요? 저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빼도 괜찮아요. 갈리네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네. 두 종목이잖아요. 네네. 민트는 일단 하루 더 볼 거니까 만약에 내일 올라가서 팔고 명행이 오늘 또 그냥 팔아버리면 수요일 날 종목으로 과연 엔비디아랑 이런 변곡점이 있는 상황에서 한 종목으로 민트의 그 달바 수익을 이길 수 있을까? 전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되게 공격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일 하루 더 봐서 오늘 일단 왜냐면 미국장이 좋으니까 네. 미국장이 잘 올라주기만 하면은 삼성물산도 내일은 조금은 올라갈 거고 손실을 만회하는 거 보면 만회라도 해놓은 다음에 빼도 제가 봤을 땐 그래야 좀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암살자님께서 보노 명박대전 조기 폐지하려고 갖고 있으라고 하네. 전략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종목 다 제가 종목 다 둘 다 드리고 오케이 있는데 오케이. 조언은 들었으니까 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삼성물산을 뺍니다. 어. 왜냐하면 내일 제가 필살기 종목이 있어요. 카카오페이 아니에요.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 가지고 상상도 못할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야? 그래서 오늘 편입하고 싶거든요. 아. 오늘 나는 그 상상하기 싫은 종목 아니야. 상상을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럼 찬스 써요 찬스. 무슨 오늘 찬스? 삼성물산 빼고 오늘 넣어봐요. 그치. 이기나 보게. 아니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 내일이야. 아이디어. 내일. 찬스 한번 쓰게 해줘요. 주식은 하죠. 타이밍입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타이밍이니까 오늘 한번 넣어봐. No. 삼성물산을 빼고 저는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어메이징한 종목으로 어메이징. 제가 한 방에 그냥 이겨버리겠습니다. 예. 봅시다. 목요일 날 이제 민트가
여기서 그냥 패배 선언합니다. 딱 하고 조기 종료할 수 있게. 아, 네, 자, 기가 막힌 종목을 하나. 네. 자, 그럼 달바글로벌을 가져가고요. 네. 저는 물산을 뺍니다. 네. 그리고 내일 어메이징한 종목을 엔비디아 관련주 제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사실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막 기분이 나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익절하는지, 어디서 얼마만큼 먹을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보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